햇살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독수리 마을의 늦봄 오후, 전통 있는 술도가의 담벼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향긋한 누룩 냄새를 실어 나르고 도가의 마당엔 오래된 감나무가 초록빛을 틔우며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배경 속에서도 독수리 술도가의 중심엔 사랑과 갈등, 숨겨진 비밀들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었죠. 광숙과 동석, 어느덧 두 사람의 관계는 진심이 담긴 연민에서 애틋한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함께 미래를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감정의 이면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강수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었습니다. 미스장이라 불리며 오래도록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장미애. 그녀가 바로 강수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강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미애는 오열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강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어. 내 앞날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그러나 착하고 여린 강수에게 그 진실은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는 공금을 횡령하고 야반도주했던 장미애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장미애의 과거는 곧 독고탁과도 연결됩니다. 사실 장미애는 과거 강수를 낳고도 기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된 그녀는 가족의 외면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강수의 젖병을 마련할 돈조차 없어 끼니를 굶던 나날이 계속되었고 결국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서울시 외곽의 한 성당 앞에 강수를 조심스레 눕혀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품을 떠난 아기가 마지막으로 내지른 울음소리는 장미애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장미애는 자신의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중 우연히 독고탁과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와 함께 세리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물려받은 그가 무너지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자 과거의 그림자로 장미애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이 세리와 범수의 사랑은 봄비처럼 시작됐지만 그 비가 곧 장대비가 되어 내리는 듯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술도가의 담장 너머로 피어나는 연정은 가족이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장미애는 세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고 싶다는 명목으로 범수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독고탁은 교수와 제자라는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이들의 관계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너희 둘 절대 안 된다. 사랑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 독고탁의 단호한 목소리는 도가 안팎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했고 장미애는 마음 한구석 죄책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세리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범수를 밀어냈습니다. 사랑을 키워가기엔 너무 많은 벽들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범수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진심임을 확신했습니다. 범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가 한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줄 때 그는 이미 마음 깊숙이 그녀를 가족이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았고 상처 입을지언정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서로를 찾아가듯 조심스럽지만 끈질기게 진실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마침내 세리의 친부모가 등장합니다. 사실 세리는 27년 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유괴된 아이였습니다. 당시 장미애는 미혼모로서 삶의 끝자락에 서 있었고 병원 청소 일을 하던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멍하니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병원의 산부인과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한 부유한 집안의 아이가 사라졌고 그 아이가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장미애는 세리를 계획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친 하루 끝에 품에 안긴 따뜻한 아기의 온기의 마음이 무너졌고 본능적으로 병원을 빠져나왔던 것이었죠. 이후 그녀는 독고탁과 함께 술도가로 내려와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독고탁은 처음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결국 장미애의 고백을 통해 세리의 출생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장미애와 세리를 버리지 않았고 묵묵히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비록 어긋난 방식이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책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세리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의 비서가 가져온 세리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것을 본 회장 부부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유전자 은행에 등록하고 전국을 수소문하며 살아온 두 사람은 그 사진 속의 눈빛, 인매, 얼굴선까지도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발걸음을 독수리 마을로 옮기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 회장 부부였던 그들은 품격 있는 외모와 말투 그리고 세리와 너무도 닮은 외모로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단호하게 말하는 회장의 말에 독고탁과 장미애는 할 말을 잃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모든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리를 다시 찾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전자업계 대기업 회장 부부는 27년 전 병원에서 갓 태어난 딸을 잃은 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년간의 유전자 데이터 등록, 입양 기록 추적, 유사 인상착의 여성에 대한 확인 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월을 견뎠던 이들은 최근 지인을 통해 우연히 세리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어린 시절 잃어버린 딸과 너무도 닮은 외모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회장 부부는 곧바로 조사를 의뢰했고 독고탁과 장미애의 딸로 자란 세리가 자신들의 친딸일 수 있다는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게 되며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친자 일치로 밝혀진 순간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독수리 마을로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회장 부부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장미애와 독고탁에게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세리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며 세리를 의도적으로 데려간 장미애에게 사과와 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세리가 성인이 되었고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선택은 우리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 독고탁과 장미애는 진실 앞에 마주서야 했고 이제까지 감춰온 시간의 무게가 무겁게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충격을 받으며 주저앉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를 정말 아세요? 친딸이라고요?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난 듯 세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끼인 채 무너져 내릴 듯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껏 사랑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낯선 진실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낡은 가족 앨범을 꺼내 하나하나 넘기며 울다 지쳐 잠들고는 했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이 곁에서 수없이 문을 두드렸지만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장미애가 감기 걸린 세리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등을 두드려주던 기억, 독고탁이 술도가 마당에서 넘어지던 세리를 번쩍 안아 올려 웃어주던 장면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비록 피로 맺어진 부모는 아닐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을 아꼈던 순간만은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세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장미애가 국을 데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말없이 등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뗍니다.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하지만 그 마음만은 아직 믿고 싶어요. 장미애는 냄비를 놓치고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세리는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세리는 마음속 결심을 다잡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이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일래요. 교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범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고백합니다. 그녀 앞에 조심스레 다가가 두 손을 맞잡고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말합니다. 세리야, 내가 울고 있을 때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들이 너무 가슴 아팠어. 그리고 이제야 확실히 알아. 넌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한이에게도 나에게도 세리, 넌 우리 둘의 봄이야. 따뜻하고 고맙고 꼭 필요한 사람.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은은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이건 값비싼 반지는 아니야. 하지만 내 진심이 담긴 마음이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 결혼하자. 평생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살아가자. 세리는 가족 그림 한 장을 내밉니다. 자신과 범수 그리고 한이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림. 범수의 눈엔 눈물이 고입니다. 이 작은 그림 하나에 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나영은이 다시 등장해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선포하며 세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실 나영은의 이런 돌발 행동은 단순한 질투심이나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범수와 함께 미래를 꿈꿨던 연인이었고 범수가 떠난 뒤에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범수의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여겼고 그 존재가 점점 커질수록 한이를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범수의 마음이 세리에게 완전히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영은은 한이를 통해 다시 한번 범수의 삶에 관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랑 결혼한다고요? 그럼 한이는 제가 데려가겠어요. 학생이랑 가정을 꾸리겠다는 당신한테 왜 내가 한이를 양보해야 하죠? 그녀는 한이를 데려가겠다는 명분으로 법적 친권 문제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이제 한이의 양육권과 관련된 진지한 충돌로 번질 위기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세리는 예전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25살 차이 나는 회장이랑 결혼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하지만 한이는 못 져요. 난 이제 엄마예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나영은도 더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한편 돌잔치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미애를 집까지 바래다 주던 강수는 뜻밖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릴 적 젖도 물리고 안아주던 아기. 강수야, 내가 내 친아들이야. 강수는 다시금 충격에 휩싸입니다. 장미애가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독고탁은 충격에 얼굴이 굽고 장미애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독고탁은 결국 소전무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 필리핀에서 체포되고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소전무의 고백은 예상 밖의 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한때 독고탁의 최측근이자 장부 조작과 불법 자금 유통을 묵인해왔던 그는 필리핀에서 체류하던 중 급성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현지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한 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의 간호 속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이 남겨놓은 사람들의 고통과 파장을 되돌아보며 괴로워했고 그 끝에 죽기 전에 죗값이라도 치르고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귀국 후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독고탁이 주도한 공금 횡령, 회계 조작, 세리의 출생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경위까지 낱낱이 진술했고 그로 인해 독고탁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과 이혼하고 이제 오롯이 강수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한편 광숙과 동석은 새로운 사랑을 조심스레 시작합니다. 납골당을 찾아가 각자의 고인을 향한 인사를 올립니다. 하늘하늘 봄바람이 불어오는 산자락,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납골당 앞에서 두 사람은 고요한 묵념을 마친 뒤 서로를 마주봅니다. 동석은 조심스레 광숙의 손을 잡습니다. 오장수님 그리고 강민서님, 저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견뎌낸 이 사람이 제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가 산책길. 광숙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을 때 동석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습니다. 광숙 씨, 늦게 찾아온 인연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꼭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평생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놀란 광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회장님답지 않게 참 감동적이네요. 저 평생 오빠만 보고 살게요. 동석은 웃으며 그녀의 손에 조심스레 반지를 끼웁니다. 이 손 제가 평생 잡고 있을게요. 벚꽃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계절이 마침내 온 듯한 설렘과 따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동생들 앞에서의 깜짝 발표는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희 결혼할 겁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둘째 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뼉을 칩니다. 정말요? 세상에, 우리 광숙이 진짜 장하다. 회장님도 정말 멋지시고요. 막내 시동생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외칩니다. 형님,
드디어 남자답게 결정하셨네요. 형수님은 진짜 최고세요. 저희 집안에 이런 러브스토리가 펼쳐지다니. 셋째 흥수는 묵묵히 다가와 동석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잘 살아라, 형. 마음고생 많았던 거 안다. 이제 행복만 해. 이야기를 듣던 모두가 환호하고 두 사람은 드디어 웨딩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한복과 턱시도를 차려입은 두 사람은 스튜디오 안에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카메라 감독의 큐 사인에 동시에 어정쩡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회장님, 지금 혹시 겁먹으셨어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광숙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동석의 팔에 살짝 툭 치자 동석은 민망한 듯 턱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립니다. 나름 자연스럽게 웃은 건데 말이죠.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걸 어쩌라고요. 스튜디오에 있던 스태프들도 웃음을 터뜨리고 메이크업 담당은 급히 다가와 동석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펴주며 말합니다. 회장님, 눈썹 좀 풀고 웃으세요. 지금 너무 인상 쓰신 것 같아서요. 그제야 광숙이 손을 내밀어 동석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동석 오빠, 우리 오늘만큼은 다 내려놓고 웃어요. 정말 오래 기다린 날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립니다. 이내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셔터 소리와 함께 스튜디오 안엔 따스한 공기가 가득 퍼집니다. 컷. 이번 컷 정말 좋았어요. 두 분 아주 자연스러우셨습니다. 동석은 수줍은 듯 광숙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광숙은 얼굴이 빨개진 채 수줍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 사진 평생 거실에 걸어둘 거예요. 회장님, 이제 도망 못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웨딩 촬영은 웃음과 사랑, 설렘이 가득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은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가장 낯설게 피어나는 법. 그리고 그 낯설미 익숙해질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그날 두 사람은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슬픔과 고통은 따스한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사랑은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가장 낯설게 피어나는 법. 그리고 그 낯설미 익숙해질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 광숙과 동석, 세리와 범수, 그리고 한이까지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용서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